본 영상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스크래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동작과 관련된 블록들을 살펴보고 오늘 배운 블록들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블록을 사용하면 스프라이트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임에 관련된 동작 블록은 스프라이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경에는 동작 블록이 없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들이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동작 블록들입니다. 그럼 스크래치 편집기로 이동해서 직접 스크래치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팔레트의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동작 카테고리인데요. 지금 현재는 스프라이트가 선택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작 카테고리의 파란색 블록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무대의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무대를 클릭하게 되면 무대는 우리가 어떤 동작 움직임을 주거나 무대 자체를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작 카테고리의 파란색 명령 블록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즉, 동작 블록들은 스프라이트를 이동하고 움직이기 위한 블록들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스크립트를 편집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 동작 블록들을 사용해서 스프라이트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이동하는 시점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조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시점은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 블록을 하나 가지고 오고 동작 카테고리에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처음에 있었던 위치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0만큼 이동한 후에 조금 더 50만큼 더 많이 이동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긴 하였는데 한 번에 오른쪽으로 조금 전보다 많이 이동한 것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개의 명령 블록을 실행한 것이긴 한데 이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다음 블록을 실행했기 때문에 두 가지 명령을 실행하고 그 두 번째 명령을 실행했는지 우리 눈으로는 확연히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블록과 블록 사이에 몇 초 기다리기 블록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기다리기 블록을 추가한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다시 처음 위치로 이동을 하고 초록색 깃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고 1초 정도 기다렸다가 조금 더 많이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시 1초 기다리기 한 후에 조금 전보다 더 많이 10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하면 10만큼, 50만큼, 100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의 좌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좌표는 위치를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좌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좌표 모양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배경들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XY 그리드라는
좌표 배경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실행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가운데, 즉 실행 화면의 중앙이 되는 이곳이 기준점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X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점점 양수값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음수값으로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표현할 때는 Y축을 사용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Y좌표가 플러스로 증가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Y좌표가 음수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X좌표의 범위는 마이너스 240부터 플러스 240까지이고요. Y좌표의 범위는 가장 아래쪽은 마이너스 180부터 최대 위쪽은 플러스 180까지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10만큼 이동하고 50만큼 이동하고 100만큼 이동했던 것이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좌표계에서 의미하는 그 10만큼의 거리, 50만큼의 거리, 100만큼의 거리만큼 이 스프라이트가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만큼 움직이기 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였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이 스프라이트의 속성 중에 현재 이 스프라이트의 방향이 90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 방향 속성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이동을 할 때는 좌표도 이해해야 하지만 스크래치에서 그 방향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떤 스프라이트를 이동하거나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래치에서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배경을 각도기 배경으로 지금 바꿔 놓았는데요. 스크래치에서는 방향에 대한 기준이 제일 위쪽이 0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각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90도, 아래쪽은 180도, 왼쪽이 270도, 그리고 제일 위가 0도 또는 360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의 속성이 현재 방향이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10만큼 이동해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트가 오른쪽 90도 방향을 보고 10만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재의 실습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인 마우스 따라다니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실행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노란색 고양이가 지금 계속 마우스가 위치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마우스가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가 마우스를 따라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쪽 파란색 동작 블럭들 중에 마우스 포인터 보기,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블럭과 1초 동안 어디로 이동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스프라이트는 마우스 포인터를 보면서 1초 동안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한 번만 수행될 것이 아니라 계속 마우스를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제어 카테고리에서 무한 반복문을 가지고 와서 이 두 개의 명령 블럭을 계속 반복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스프라이트가 계속 마우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쫓아오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실습 내용인 벽에 닿으면 튕기며 계속 이동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스프라이트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벽에 닿았을 때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능을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가 계속 이동을 하게 하려면 동작 카테고리에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무한 반복문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하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프라이트가 이동을 하다가 벽에 닿았을 때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멈춰져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동작 카테고리에 보시면 벽에 닿았을 때 튕기기라는 블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블럭을 사용하면 벽에 닿았을 때 이 스프라이트의 진행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벽에 닿았을 때 튕기고 방향을 바꿔서 스프라이트가 계속 이동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되돌아올 때 보면 스프라이트가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도 상하가 반전되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스프라이트의 속성 중에 방향 속성을 눌러보면 지금 현재 회전 방식이 회전하기로 되어 있어서 벽에 닿았을 때 18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면 고양이의 상하 위치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돌아올 때 고양이가 거꾸로 반전된 모양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 방향은 바뀌지만 스프라이트가 거꾸로 회전되지 않도록 설정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여기 회전 방식을 뭐뭐로 정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기 블럭을 사용하면 기본 값인 회전하기일 때는 스프라이트가 회전을 하게 되지만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게 되면 회전하지 않고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좌우로만 바뀌게 됩니다. 이 블럭을 추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벽에 닿았을 때 튕겨서 이동 방향을 바꾸더라도 스프라이트가 360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좌우 방향만 바꿔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회전 방식을 회전하지 않기로 바꾸게 되면 네, 이렇게 벽에 닿았을 때 이 스프라이트가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스프라이트의 회전 방식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우리가 적당히 이 설정 값을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작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블럭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실습 예제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바닷속 세상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면 배경은 지금 바닷속 배경이고요. 바닷속에 여러 가지 물고기 스프라이트가
계속 이동하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이동하다가 벽에 닿으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의 동작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초록색 깃발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3개의 물고기 스프라이트가 바닷속에서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배운 동작, 명령 블럭들을 사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바닷속 세상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배경을 한번 바닷속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실외를 클릭해서 실외 배경 중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여기 바닷속 배경이 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배경을 이렇게 바꾸고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 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고기 스프라이트를 한 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동물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여기 상어 모양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상어 모양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상어 스프라이트를 코딩을 해볼게요.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제일 먼저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야 하니까 1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제어해서 무한 반복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동하다가 벽에 닿았을 때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거고요. 동작 카테고리에서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벽에 닿았을 때 방향을 바꿔서 이동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어가 반전돼서 돌아올 때 상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습 예제에서 했었던 회전 방식을 뭐뭐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더니 벽에 닿아서 튕겼을 때 상어의 모양이 위아래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어가 좌우로만 이동하니까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 상어의 방향을 90도가 아니라 약간 이동 방향을 사선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리고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면 좌우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어 물고기 말고 다른 물고기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물을 클릭을 하고 여기 PC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고기 스프라이트도 상어처럼 같은 동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상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이 상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이 물고기 스프라이트에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스크래치에서 스크립트를 복사하는 방법은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스크립트를 선택한 다음에 물고기 스프라이트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물고기 스프라이트가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에 클릭했던 마우스를 떼게 되면 이 물고기 스프라이트에도 같은 스크립트가 복제되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해보면 물고기 스프라이트도 계속 벽에 닿으면 튕기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물고기 스프라이트의 방향도 사선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 벽에 닿았을 때 튕겼을 때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회전하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물고기는 상하를
회전하기를 좌우 방향이 아니라 벽에 닿았을 때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바꿔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는 닿았을 때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상하 방향도 바꾸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바닷속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한 개 더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복사 메뉴를 선택을 하면 같은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동일한 모양의 스프라이트가 두 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모양의 스프라이트가 있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바꿔볼게요. 두 번째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모양 탭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하면 이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호 스프라이트 그리고 모양이 다른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물고기 스프라이트가 이동을 하면서 바닷속 세상 프로젝트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예제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세 마리의 물고기를 추가해서 바닷속 세상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조금 더 스프라이트를 더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 10만큼 움직이기 이 숫자를 바꾸게 되면 물고기가 움직이는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을 좀 바꿔보고 스프라이트의 모양도 바꿔보면서 나만의 바닷속 세상을 꾸며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